46억 년. 와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죠. 이걸 단 몇 분짜리 이야기로 줄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좀 더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.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딱 1년짜리 달력에 압축한다면 우리 현생 인류는 과연 언제쯤 등장했을까요? 정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번 보세요. 지구가 1월 1일에 딱 태어났다고 치면요. 우리 인류는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, 그것도 새해가 되기 딱 1분 전인 밤 11시 59분에 나타난 거예요. 와, 이 거대한 역사라는 파티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온 손님이었던 거죠. 그럼 이 길고 긴 이야기, 첫 페이지는 과연 뭘로 시작할까요? 엄청난 사건? 아니에요.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. 그것도 수십억 년 동안이나 이어진 아주 깊고 고요한 침묵이었죠. 이게 상상이 되세요? 30억 년. 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행성을 지배한 건 그냥 박테리아 같은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들 뿐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구 역사 대부분은 생명체가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존재만 했던 거예요. 근데 바로 이 길고 지루했던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터져나올 생명의 대폭발이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그 최초의 생명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과학자들은 그 실마리를 아주 먼 옛날 원시지구의 대기에서 찾고 있어요. 당시 대기는 물, 수소, 암모니아 같은 단순한 물질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여기에 끊임없이 번개가 치고 강력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마치 거대한 화학 실험실처럼 된 거예요. 이 에너지 때문에 우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, 즉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리고 바로 이게 그 최초 생명의 증거입니다.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요. 무려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인 셈이죠. 이 단세포 조류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은요, 수십억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조용한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의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생명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기,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. 말 그대로 생명의 빅뱅이었죠. 이건 이전 시대랑은 비교가 안 돼요.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. 마치 누가 자, 이제 시작! 하고 스위치를 탁 켠 것처럼 바다는 순식간에 온갖 기상천외한 형태의 생명체들로 들끓기 시작했어요. 그 수십억 년의 침묵이 정말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. 그 시대의 바다를 지배했던 최상위 포식자, 바로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. 보세요. 길이만 60c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절지동물은 저 강력한 앞발로 먹이를 휘어잡았다고 해요. 당시 바다에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겠죠?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? 정말 기묘하게 생겼죠? 이름도 할룻키게니아예요. 마치 환각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딱 어울리지 않나요? 이 길쭉한 가시 같은 걸 다리 삼아서 바닥을 걸어 다녔다고 하니 캄브리아기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진화의 실험장이었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바다가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는 동안 육지는 아직 텅 비어 있었죠. 이제 생명의 무대는 바다를 넘어 저 새로운 개척지, 바로 텅 빈 대륙으로 옮겨갑니다. 위대한 육지 정복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. 근데 육지로 나아가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겠죠. 가장 큰 문제, 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였어요. 그 해답은 바로 지느러미의 진화에 있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그냥 물을 밀어내는 데 쓰이던 단순한 지느러미가 아칸토스테가를 다리처럼 복잡한 뼈 구조를 갖추고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척추동물이 육지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. 자, 걷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었죠. 육지를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 혁신이 더 필요했습니다. 먼저 동물에게는 양막류의 알이 있었어요. 알 자체가 하나의 개인 연못 역할을 해주면서 더는 번식을 하려고 굳이 물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식물에게는 꽃가루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. 꽃가루 덕분에
물 없이도 번식이 가능해졌고 식물들은 이제 내륙 아주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육지까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지구에는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. 이전에 그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한 시대를 통째로 지배했던 주인공들. 네, 바로 공룡입니다. 우리가 흔히 공룡시대라고 부르는 중생대는요, 사실 1억 5천만 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. 그래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트라이아스계에는 대멸종의 상처가 아물면서 첫 공룡과 포유류가 등장했고요. 두 번째, 쥐라기에는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쪼개지면서 기후가 따뜻하고 습해졌는데 이때 공룡들이 엄청나게 거대해졌어요. 마지막 백악기에는 새로운 포식자들이 나타나고 꽃피는 식물들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생태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졌죠. 아니 근데 공룡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1억 5천만 년 이상이나 지구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? 여러 비결이 있겠지만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다리 구조에 있었습니다. 다른 파충류들은 다리가 몸 옆으로 뻗어 있는데 공룡은 우리 포유류처럼 다리가 몸 바로 아래에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.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효율을 만들어냈습니다.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.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공룡의 시대. 하지만 그 끝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찾아왔습니다. 지구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파국이 시작된 거죠. 지금으로부터 6,500만 년 전, 크기가 직경 무려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와 충돌했습니다. 10km면요,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큰 돌덩이가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에 부딪힌 거예요.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재앙적인 사건이었죠.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이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 절반이 사라졌어요. 특히 몸무게가 25kg 이상 나가는 육상동물은 단 한 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. 거대했던 공룡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당시의 파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충돌 전 100%였던 생물 다양성이 정말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죠. 이것이 바로 KT 대멸종,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말 그대로 리셋시켜버린 거대한 사건입니다. 거대한 리셋.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. 텅 비어버린 지구라는 무대, 그리고 그 기회를 움켜쥔 것은 바로 새로운 동물 집단, 포유류였습니다.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온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공룡이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을 땐 우리 조상인 포유류들은 그저 그들의 그늘에 숨어서 밤에만 몰래 활동하는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었죠. 그런데 그 절대 강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. 이 엄청난 힘의 공백 속에서 포유류들은 그림자 밖으로 나와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. 6,500만 년 전에 첫 영장류가 등장하고 5,300만 년 전에 원숭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,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건 불과 30만 년 전이에요.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한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아주 최근에야 나타난 막내인 셈이죠. 이렇게 지구의 생명체는 46억 년 동안 무려 5번의 대멸종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 장대한 이야기에 바로 지금,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46억 년짜리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쓰이게 될까요?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펜은 어쩌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.